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북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할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수십만 원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의 불법 주차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의 수가 주차 공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기견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경남의 보호센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센터 직원 한 명당 약 130여 마리를 감당해야 하는데 운영비 예산마저 줄고 있어 보호소 운영 시스템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범도민 걸기대회가 9월 3일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9월 1일에는 진주 수서간 SRT 열차의 첫 차가 진주역을 출발합니다. 2주의 핫 이슈들 모았습니다. 여든의 나이에도 시집을 출간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경상국립대 강희근 명예교수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한 뉴스페이스 역량 강화, 그리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우주 분야 전문 시험 평가 시설인 KTL 우주부품 시험센터입니다. 우주 개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 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 경상국립대와 함께 초소형 위성인 진주 세던을 개발했고 각종 연구 개발을 시행하며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 센터를 항공국가산단 진주직으로 대규모 확장 이전에 뉴스페이스 역량 강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발사와 궤도, 전자파 환경 시험 시설을 갖춘 국제 수준의 시설 조성을 통해 위성 시험은 물론이고 우주 부품의 국산화 개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을 거쳐 최근엔 과기부로부터 예타 면제를 확정받았습니다. 4,259억 원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된 셈입니다. 우주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설, 우주 환경 시험 시설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우주 환경 수요 10년, 2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멋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 예정된 시설입니다. 위성 관련 연구와 제조,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적화한 위성개발종합지원센터로 451억 원이 들어가며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들어설 위성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우주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 육성과 함께 많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절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으로 계획대로면 2024년 사업에 착수해 2031년 위성특화지구 조성 완료입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 일대에 우주기업 유입과 관련 창업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사천 중심으로 이제 위성 특화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2031년까지 약 4,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2,000여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위성특화지구 경남과 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되어 특구별 지원이 집중될 예정. 서부 경남이 민간 우주개발,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 위성 관련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게 됐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 개막식이 28일 국립진주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 전 호암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진주시 기획전시 추진위원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 2 특별전은 진주시와 국립진주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동 기획한 전시로 8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두 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고려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꽃과 새를 중심으로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조명하며 허민, 홍순인, 이규옥, 박생광 작가 작품 등 86점이 전시됩니다. 진주시의 도시재생과 공공건축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2회 2023 진주건축문화제가 28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남강으로 엮다, 강, 도시,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까지 옛 진주역 차량정비구에서 열립니다. 테마별 전시로는 성북과 강남, 중앙, 상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지구별 전시와 진주시 공공건축물 현상 공모 당선작 전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사전 행사였던 대학생 프로그램 진주 찾기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진주 지역 건축을 주제로 한 건축가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근성 진주건축문화제 총괄 큐레이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시의 추진인 내용, 전시의 공간 디스플레이 결정은 모두 진주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4개의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용을 가지고 진주역 차량 정비고 리모델링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해 원도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획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대형 화물차나 건설 기계들이 불법 주차된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통행객들로부터 관련 민원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행정에선 단속을 펼치곤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대형 차량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근 통행객과 주차장 이용객들은 주차 공간 부족과 안전 우려,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 중입니다. 자기 다 차고지로 들어가야 될 차들이지. 대형 차들은. 주변에 먼지가 많고 소음이 심하죠. 원칙상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건설 기계는 주기장에 세워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오전 12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 시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 정지 처분이, 건설 기계의 경우 5에서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진주시에선 불법 주차, 주기 관련 민원 발생 시 단속을 펼치는 중인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또는 주기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에 있습니다. 진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2,800여 대, 건설 기계는 700여 대 정도. 도내 최대 규모의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물론이고 화물 터미널, 주기장도 갖춰져 있지만 등록 대수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진주의 유일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입니다. 이곳에 주차 가능한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333대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고지와 주기장을 추가로 마련해야만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비교적 소음이 크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먼지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어 일종의 혐오 시설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공영 차고지 추가 조성을 위한 공모 선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곳곳을 점령 중인 대형 차량들, 체계적인 단속과 주차 공간 확보, 운전자 인식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 정동농협이 한화로마트 신축에 나섭니다. 28일 정동농협은 사천시 정동면 예솔이 일원에서 한화로마트 신축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1층 높이 1,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로컬푸드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신규 금융지점이 들어서며 준공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함양에서 천종산삼 14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에 따르면 최근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약초꾼이 천종산삼 14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천종산삼은 4대를 이은 가족군으로 어미삼의 수령은 80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총 무게는 102g, 감정가는 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반려견만큼이나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구조된 유기견이 만여 마리로 전국 2번째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경남 보호센터의 인력은 센터당 4명 정도에 그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큽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정식 등록된 반려견이 3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130만여 마리와 비교했을 때 4년 사이 2배를 훌쩍 넘은 겁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기준 16만 8천여 마리가 등록됐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키우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 유기개는 8만여 마리, 그중 경남에서는 10,000마리가 넘게 구조돼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야생화가 진행된 유기견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맡아줄 보호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상황은 열악합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동물보호센터는 19곳, 센터당 평균 인력은 4명 정도입니다. 같은 해 구조된 강아지 중 약 130마리를 센터 직원 1명이 감당한 겁니다. 유기견의 야생성에 대한 우려로 지원자가 적어 인력 모집도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곳은 다 없고요. 시설 문제도 그렇고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일반 강아지들보다는 더 사람을 경계가 심하고 뭐라고 하죠?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근무를 많이 지원을 안 하거나. 반면 지난 2019년부터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 운영비 보조 예산은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소재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수순을 밟은 반려견이 44.8%, 유기견 보호 시스템 미흡으로 버려진 강아지들은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 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또 범행 장소가 공중에 밀집한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8월 마지막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고요. 토요일에는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박서진길 명예도로명 부여 선포식이 열립니다. 또 9월 3일 일요일에는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걸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동 소식입니다. 수요일엔 하동 아카데미와 관련한 국민소통회의가 열리고요. 토요일엔 하동체육관에서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시작됩니다. 갈사산당과 관련된 보고회도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갈사산단 종합개발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남해 소식입니다. 남해에서도 각종 사업의 주민 설명회와 보고회 등 다양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군 헬스플랜의 중간 보고회는 오는 수요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금요일엔 남해문화센터에서 남해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펼쳐집니다. 산청에서는 오는 수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합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2주가량 남은 산청 엑스포를 맞아 대군민 최종 점검보고회가 예정돼 있고요. 같은 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엑스포 현장 점검을 위해 동의보감촌을 방문합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화요일에는 다음 주 개최될 함양 산삼축제를 앞두고 축제 추진사항 최종 보고회가 군청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같은 날 함양 농식품의 미국 LA 수출 선적식도 열리고요. 금요일에는 노인 그라운드 골프 읍면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고요. 금요일 새벽에는 진주 수서간 SRT 열차의 첫차 출발 환송 행사가 진주역에서 열립니다. 이반 성면에 위치한 가산 일반 산단에서는 오는 목요일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이 개최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진주시와 카이, 경남도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서울경찰청이 LH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을 시작으로 25일 경기 북부와 경남경찰청, 28일 서울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철근 누락이 드러난 전국 20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9개 지방청에 사건을 각각 배당한 바 있습니다. 경남 문학계의 큰 어른이죠. 산청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대학에서 오랜 기간 후학을 양성하고 퇴직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의 나이에 시집을 내 문학계의 화제가 되고 있죠. 강익은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파주기행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몇 번째 시집인가요? 단권으로는 18번째 시집이 되고요. 단권에 상대되는 말은 선집인데 선집으로 묶은 것이 3권이 되니까 합치면 21권째가 됩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몸담으셨다가 2008년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올해 연세가 만으로 81이신데 마침 이번 시집에서 노령시학을 표방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령시학이라는 용어 등장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년이라든가 그 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문학하고 결부시키는 예는 들어 있었지만은 노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노령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 것은 제가 처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이기도 하고 문학은 진정성이기 때문에 진정성은 나이가 들고 노령이 될수록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노령시학이라는 말을 붙이고 노령문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노령시학을 제시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그 시집을 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 거의 전 시 작품들이 나의 인생 전체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직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관 자체가 인생이 묻어있는 나의 생애가 묻어있는 것이라고 보니까 야, 이것은 노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물줄기와 흐름이라고 하는 것, 어떤 큰 호수라면 호수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아, 이번에는 노령사회에 노령시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회가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문학계도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문단에 들어가서 내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4년 있으면서 보니까 의외로 문단은 노령 시대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65세 이상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장년 세대들이 그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위축이 된다는 말은 갈등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완화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65세 이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선인생 후문학, 선인생을 줄이고 후문학만 해서 후문학파라는 말을 붙여서 이분들의 그 정기를 살려주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그 세력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후문학파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노령시학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문학계에 던지는 의미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이번 시집이 가지는 기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노령 세대의 그 문학이 되기까지에는 그 안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노령에서 드러나는 것이 체험이에요. 체험의 언어. 두 번째는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견문의 언어. 그 다음에 노령은 그 노령 아닌 자들에 대해서 혹은 노령은 다른 노령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언어. 그 다음에 병고 요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게 노령시대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봐야 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노령시대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시학, 노령세대, 노령문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문학과 집필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이번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심한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비 소식 있는 가운데 화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세종 24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를 출발해 삼천포로 가는 배는 화요일 휴항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